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승급 과정 중에서 거절 반대 극복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2017년 키즈스쿨레가 런칭하면서 같이 시작하게 된 이수연 수석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도에 승진을 한번 하고 현재는 의정부 라운지 리더로 있고요. 지금 스콜레맘 사내 강사라든지 디스크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지점장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상담에 있어서 거절 극복은 늘상 따라붙는 꼬리표거든요. 그래서 사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전 상담에서 최대한 우리 고객님의 정보를 많이 파악할수록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들은 이미 좀 경험을 하시고 지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전 상담이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0%가 본 상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만큼 사전 상담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해 보시면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거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A라는 책을 사러 검색하다가 와서 뭔가 상담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한번 지금 뭐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는데 아니면 키즈스쿨레 책이 괜찮다던데 뭐 3살 됐는데 어떤 책이 좋을까 등등의 사유로 한번 볼까가 됐을 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한테서는 거절이 기본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응대하기 위해서는 사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어떤 가정의 경제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엄마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빠가 육아 참여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그다음에 거주지라든지 주변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있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그다음에 자녀 수도 중요하고요.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예를 들어 책을 사는 경우에도 그리고 책을 살 때 스타일도 있어요. 한꺼번에 좀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질 한 질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전집은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다라든지 돈을 주고 산 적이 없고 늘 위에 형제들이 있어서 물려받은 것들이 많다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다 고객의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을 때 실제 상담을 하면서 거절이 들어올 때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상담 안에서 거절에 대한 극복이 7번 되면 그냥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로징. 자, 그래서 가장 좀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로 조금 추려봤고요. 이미 지금 수석 승급 과정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활동도 해보셨을 것이고 상담도 경험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상담했던 거에서 어떤 거절이 있었지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은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담 스킬 향상의 밑거름으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아빠와 한번 상의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가장 보편적인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 일단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는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아직 나에 대한 거절 극복이 확신이 안 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을 정말 사야 하나? 우리 아이가 잘 볼까? 이 비용을 지불하고 값어치를 할까? 등등등 다양하게 사유는 있겠지만 확신이 안 선 경우가 대부분.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아빠와 같이 공동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같이 책을 고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담을 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나오고 앞전에 사전 상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마 우리가 그거를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 우리 아이 교육과 관련된 일인데 당연히 상의하셔야죠. 그런데 어머님은 어떠세요? 우리 아이한테 환경 제공해주고 싶으신가요? 아이의 교육은 부모님이 함께 하는 게 맞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어머니께서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나 흥미 요소나 또 우리 아이의 아주 디테일한 성향 같은 건 엄마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같이 육아를 하지만 진짜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그 요소에 같이 이렇게 밀착돼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머님 근데 정말 사주고 싶은데 아버님 설득이 필요하신 거면 전문가인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하루는 어른의 1년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케먼 곡선 아시죠? 그거를 다시 언급하셔야 돼요. 뇌의 성장, 그 다음에 신체의 발달 성장, 성의 성장의 곡선이 다르잖아요. 어때요? 뇌의 성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필요하다고 느끼셨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어머님, 남자들은요, 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결과에 반응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우리 키코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흡족해 하실 거예요. 이건 제가 100% 보장해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미 여러 고객분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이 고민이시라서 지금 망설이시는 거라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믿고 지금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확신이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매일매일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이의 하루는 어른의 1년과도 같다. 그걸 증명하기 위한 건 스케먼 곡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 그리고 아빠가 같이 동참하긴 하지만 사실 남자들은 그렇다. 우리 아이가 책을 자꾸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거 갖고 와서 뭔가 보여달라고 뭔가 반응을 하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낀다. 하길 잘했네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키포인트 뭐냐고요? 아빠와 상의하는 게 정말인지 아니면 그냥 거절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앞전에 사전 상담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아빠랑 꼭 함께 하는지 그런 것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있고요. 자, 또 어떤 분들 아이가 조금 큰 경우들 사실 뭐 영유아들은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데 4세, 5세, 6세 요런 아이들 7세까지 요런 친구들 우리가 만날 때에는 어머님들이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봐요. 이렇게 보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나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는 발달 시기를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균형적인 발달이 중요한 시기. 요 시기를 강조하세요. 아, 맞아요, 어머님. 요즘 도서관 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키코리의 연령대는요, 균형적인 발달을 해야 하는 시기여서 도서관 이용보다는 내 집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머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전 과목을 가르치는 거 아세요? 보통 3학년 이상, 3, 4학년 이상이 되어야 특수 과목, 뭐 영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전공 선생님들이 가르치거든요. 그런 거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이때까지는요. 특정 분야보다는 전체적으로 고른 발달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릇을 넓혀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은 우리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 때부터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또 도서관 이용할 때요. 아무리 고르게 영역을 빌려본다 하더라도요. 키코리도 또한 어머님도 주관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전집으로 환경을 잘 만들어 두시고요. 우리 아이가 더 선호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틈새를 도서관에서 채워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 영화일 때는요. 구강기 강조하세요. 구강기 강조하시면서 새 책을 사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땐 어때요? 다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중국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대놓고 저 중국어로 살려요 하시는 분들을 만나지는 못하시겠지만 나중에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연락을 드려봤을 때 이미 사신 경우도 있고 조금 저렴하게 잘 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만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다 통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때에는 활용적인 부분을 강조해 주십시오. 우리 키즈스콜레가 굉장히 타사와 다른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1% 리딩 멘토링에서 책 선택, 그 다음에 습관, 그리고 나서 활용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감이 많으세요. 많은 고객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려받거나 저렴하게 구입한 책들은 우리 아이가 잘 보면 다행이고 사실 안 봐도 그닥 아깝지가 않아서 좋은 책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머님, 책을 왜 사주려고 하세요? 우리 키코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마음 아닐까요? 저 또한 그랬고 모든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실 겁니다. 어머님, 책에도 애착이 생겨요. 애착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새 책을 만나서 꾸준하게 보면서 그 볼 때마다의 그 다양한 추억들이 쌓여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도화지에 하나하나 그려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 또 정품을 사셔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책류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활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서로 감정을 나누고 표현하는 활동이야말로 진짜 책 읽기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멘토가 되어서 도와드릴 거고 우리 키코리가 성장하는 걸 어머님과 함께 볼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금액으로 비교하시겠어요? 당장에 조금 아끼시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길게 보시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사실 이 시기에는 현명한 소비하시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키코리가 책이라는 도구를 평생 함께 할 친구를 인식할 수 있게 어머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걸로 말씀하시면 좋아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돈을 주고 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 활용이 되지 않아도 그닥 신경이 덜 쓰여요. 사실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르게 책 습관을 들일 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한 꼭지를 잡으시고요. 정말 책에도 애착이 생겨요. 아이가 이런 거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혹은 엄마랑 함께 뭔가 재미있게 활동하면서 봤던 책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혹은 고유화 때 혼자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기에도 옛날에 나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게 있었어. 너무 좋았어. 라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 추억들이. 그런 게 내가 힘듦을 또 한 번 지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아이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세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바깥에서 어쨌든 단체 활동을 하잖아요. 기관이라는 곳에서, 학교라는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늘 사람과 같이 맞물려서 생활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책으로 아이들이 풀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빈번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둘 수 있는 거. 그래서 좋은 책을 사면 어때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10년은 두고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책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들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당장 큰 돈이 없네요 라는 부분. 하고는 싶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기회가 될 때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볼게요 라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럴 땐 교육비로 한 달에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방법 제시하는 것들로 가시면 좋은데 이 부분도 앞전에 사전 상담에서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어머님 교육비로 어느 정도 지금 쓰고 계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으세요?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둔 상태라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거절을 극복하실 건 없으실 거예요. 자, 어머님 돈은 늘 여유 있지 않더라고요. 현금을 사실 준비해 놓고 교육시키는 어머님들은 거의 없으세요. 어머님, 유태인이나 우리나라나 아이들 교육에 쏟아붓는 교육비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유태인은 그릇을 키우는 시기에 투자를 하고요. 우리나라는요, 아직은 어리니까 요즘은 좀 형편이 지금 당장 뭔가 쓸 돈이 있으니까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나중에 학원이나 과외로 돈은 돈대로 쓰시고 아이와 엄마는 몇 배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비슷하게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시기적절하게 언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치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쵸? 어머님, 아이들이요. 3살이면요. 뇌가 70%가 완성이 돼요. 우리 아이 신체 발달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어머님. 고르게 영양소 먹이시고 또 그게 키로도 가야 되고 또 건강하게 아이가 커야 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뇌에 투자를 아끼시면 안 되잖아요. 뇌에 자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뇌가 점점 굳어갈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시기를 가장 적기에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니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한 달에 외식 한번 줄이시고 커피값 줄이시면 가능한 비용이거든요. 어머니 선택으로 우리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걸 믿으시고 지금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서 육아수당 받는 것도 있으실 수 있고요. 사실 어머님들한테. 그다음에 우리 키즈스콜레에서 ST 할부 기능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아요. 성향으로 혹시 디스크 성향으로 상담을 하실 경우에 S형의 엄마들, 안정형의 어머님들은요.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사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체하는 기능이 있는 거라든지 엄마가 지금 받고 있는 육아수당을 이렇게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안내해주면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 있는 어머님들 중에서 60% 정도가 안정형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나는 고객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 안내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백일 독서가 굉장히 저희의 그 시그니처잖아요. 퀴즈 스콜레 하면은 백일 독서. 근데 백일 독서 좋은 건 알겠지만 자신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시게 되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습관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백일 독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선생님들도 백일 독서를 하고 계실 거고 경험을 하셨을 거고 저 또한 많이 경험을 했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이런 문구예요. 어머님, 백일 독서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한참 좋아하는 우리 키코리와 하루에 진하게 30분 정도 놀아주는 게 백일 독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죠. 책 한 권 함께 보고 놀아줬을 뿐인데 10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으세요, 어머님? 첫 번째로 어머님은요. 나도 우리 아이와 책으로 교감할 수가 있구나 라는 성취감, 뿌듯함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우리 키코리한테서는요. 매일 엄마랑 신나게 놀면서 자극이 되니까 그런 자극들이 쌓여서 표현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로 발생되는 부가적인 효과가 볼게요. 아빠의 흐뭇한 미소와 함께 가정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정말로요.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게다가 또 있어요. 또 보너스로 책을 읽었다고 장학금을 드리고 있네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어머님? 이게 백일 독서예요. 성공과 실패는 없어요. 또 내가 하고 있는 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어차피 매일 책은 읽어주시잖아요. 그렇게 매일 책을 읽어주시는데 이왕이면 느꼈던 감정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나중에 또 들춰보시면 너무 좋지 않으시겠어요? 좋으면 시도하셔야 돼요. 시도하시면 분명 달라집니다. 이미 20억이 넘는 장학금이 전달되었다면 어머니 검증된 거 아닐까요? 저를 믿고 시작하세요. 하길 잘했다 생각하시게 해드릴게요. 라는 확신 들이세요. 또 직장맘인 경우에는요. 오히려 시간 관리를 더 잘하시거든요. 워낙 원래 잘하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세요. 직장맘들은. 그래서 오히려 집에 계신 분들보다 더 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혼자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도와드릴 거예요. 라는 부분도 언급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희 키즈스콜레가 처음에 런칭되었을 때 엄마들의 고민이 있었잖아요.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방법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에서 나온 것들이 첫 번째의 고민은 책 선택이었고 두 번째는 습관이었고 세 번째가 활용이었던 거에서 습관이 사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 좋은 것들을 계속 뭔가 진행해 가는 거에 있어서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이어트 하는 거. 연초에 맨날 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무너지죠. 사실 아이와 이렇게 책을 보는 것도 어떤 좋은 강의 듣고 교육 듣고 하면 맞아.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시작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습관이 잡히는 그 시간까지 도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을 둔 거예요. 꾸역꾸역 처음엔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20일에서 30일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도 루틴이 생기는 거고요. 아이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엄마한테는 어떤 게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왔는데 이거 끝까지 해봐야지 라는 것들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 100일이라는 거죠. 이 100일을 해보고 나시면 정말 하길 잘했다. 그때 계속 권유했을 때 내가 이거를 하길 잘했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실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선생님들이 이미 하고 있고 나도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책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중에서 지금 안 본 책들도 많고 그거 좀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볼게요 라는 분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키포인트는 발달 단계와 흥미에 맞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머님 가지고 계신 책들이 전부 다 사신 건가요? 이 문장에서도 앞전에 사전 상담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책을 살 때 어떻게 사시는지, 가장 최근에 사신 건 어떤 건지, 혹은 그러면 물려받은 건 어떤 건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리스트업이 된 상태라면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수월하죠. 어머님 가지고 계신 책들 전부 다 사신 건가요? 가장 최근에 사신 책이 어떤 거예요? 라는 것들. 교육과정도 계속 개정이 되는 것처럼 책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어머님. 어렸을 때는 책을 곧잘 봤는데 커가면서 시간이 없어서인지 책 잘 안 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봤는데 혹시 어머님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어릴 때는 책을 사주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잘 보던 아이들도 책과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책도 발달 단계에 맞게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머님, 책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의 작품성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이의 발달과 흥미에 맞는가입니다. 어머님 댁에 보유하고 계신 책들의 양보다 그 책들이 지금 우리 아이 단계에 적합한가를 살펴보셔야 해요. 아이들은요, 재밌으면 어때요? 시키지 않아도 계속 합니다. 그게 책일 수도 있고 어떤 놀이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재미있으면 계속해요. 책도 재미있으면 계속 그 책 가지고 와서 같이 보자고 합니다.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이 책들로 인해서 집에 지금 아직 잘 못 보고 잠자고 있는 책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책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책들까지 연결해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석이조겠죠, 어머님. 그러면서 책을 점검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근에 잘 보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하고도 맞물려서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잘 안 보는 책들이 많다라는 건 그 책을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지금 봐야 되는데 왜 안 보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된다면 훨씬 더 거절 극복이 쉽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은 좋은데 너무 비싸요. 사실 이거 우리끼리 얘기지만 키즈스콜레 책 다 좋다고 하세요. 책을 막상 보면 정말 소문대로 좋네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라는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좋은데 좀 너무 비싸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고객들 많이 만나시죠. 사실 비싼 것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럴 때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전제품에 비교를 해서 어머니,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책이죠. 자, 냉장고나 세탁기 어떤 거 사셨어요, 어머님 댁에서? 보통 브랜드 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맞아요. 오래 쓰고 AS도 잘 되니까 대부분 브랜드를 사시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사서 써도 얼마나 쓸까요? 정말 잘 써야 10년에서 15년 써요, 어머님. 보통은 10년 쓰더라고요. 냉장고의 기능 뭐예요, 어머님? 음식을 저장하는 거죠. 그 음식을 저장하는 냉장고도 10년을 쓸 거를 아무리 못해도 200만 원 이상은 주고 사셨는데 뇌는 어떨까요? 뇌도 우리 몸에서 저장 기능이잖아요. 평생 쓰는 뇌.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 써야 되는데 우리 좋은 책 명품으로 사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5,000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으로 10개월만 내시면 돼요, 어머님. 어때요? 절대 비싸지 않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책의 힘을 믿으세요. 라고 설명해 주세요. 아이의 정말 일상 실생활하고 같이 맞물려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예.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기능이 안 돼요. 저장할 수가 없고 냉동, 냉장 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지금 당장 나갈 돈이 많아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안 사세요? AS 안 하세요? AS 받았는데 이거 차라리 새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구매하시잖아요. 당장 필요한 거. 이만큼 책도 우리 아이 뇌가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또 스킨복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 6세의 전체 90%의 완성이 되는 이 뇌에 있어서 언제까지 미루실 건가요, 어머님? 지금 바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절대 비싸지 않아요. 지금 뇌를 잘 자극을 시켜두면 이 뇌가 어때요? 평생을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 낙권으로 사줄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집을 사봤는데 좋아하는 책 한 몇 권 정도 보고 나머지는 그냥 꽂혀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이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제가 그때그때 아이가 선호하는 것들로 해서 낙권으로 사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적인 발달의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보통 서점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책이라든지 만화 같은 걸 골라와서 후회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어머니가 정보가 많아서 좋은 그림책을 사주실 수 있다면 좋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대상의 그림책은 고를 만한 양도 많지 않을 뿐더러 다양하지가 않아서요. 최상의 선택을 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또 더욱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유아잖아요. 영유아 쪽은 좋은 책이라든지 그림책 전문 화가들이 그린 책은요. 서점보다 저희 출판사들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글을 읽는 것보다 심리안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그림책을 사줘야 하는 시기거든요. 어머님의 정보력으로 그때그때 낙권으로 사주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둔 전집으로 일단 균형적인 발달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키코리가 독서 습관이 좀 잘 길러졌을 때 초등학교 이후에 그때 낙권으로 좀 구입해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책류가를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영유아부터 고유아가 가장 많죠. 물론 찐 고객, VIP 고객님들은 초등학교 이상에 가서도 책을 계속 쭉 전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의 연령대는 미취학 아동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가장 중요한 건 균형적인 발달 단계에 맞게 아이한테 주는 거, 아이의 흥미를 고려해서 주는 거. 책도 정말 재미가 있어야 이것들이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아이의 그런 흥미 요소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효과적인 거절 극복은요. 상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합리적으로 거절을 극복하면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좋은 인상으로 각인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상담을 해서 뭔가 어그러졌어요. 당연히 구매 안 하실 수 있죠. 혹은 책을 구매하셨다가도 취소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고객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미니 도서관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저도 같이 한번 일해볼래요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때의 상황이 또 계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는 저의 빅마우스 고객이 되기도 하시고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합리적으로 거절 극복도 해보시는 것들이고 좋은 인상으로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인이 되었을 때 차후에 뭔가 또 궁금한 게 생기거나 키즈 초콜릿 책을 이번에 좀 사봐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선생님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이제 현장에서 계속 쭉 이제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다양한 현장 경험이 굉장히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멘트로, 구어체로 뭔가 드릴 수는 있죠. 저도 많이 받았으니까. 아니, 연습은 하지만 실제 고객을 맞닥뜨려서 상담을 해보는 것만큼 느는 건 없더라고요. 실력이 많이 늘어요. 물론 요즘에 비대면 많죠. 비대면도 방법이 달라진 거지 그건 역시 상담이거든요. 만나는 것들에 대한 방법이 달라진 거지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경험치를 살리자. 그리고 뭔가 A라는 고객을 만나서 이런 내가 거절을 당해서 몇 번 극복을 해봤어. 물론 마무리가 잘 안 됐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면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담의 스킬이 당연히 올라가실 수 있고 더더더 중요한 거는 진정성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이 좋아야 되고 키즈스콜레가 좋아야 하고 키즈스콜레가 픽한 책이 좋아야 하고 키즈스콜레가 자체 개발한 책들 1% 서가가 정말 좋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100일 독서를 했더니 정말 아이가 달라진 것을 느끼셔야 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치를 전달하시는 데에 있어서 이런 거절 극복을 같이 적절하게 믹스해서 쓰시면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선생님들이 일하시면서 굉장히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지난달의 나와 이번 달의 내가 달라지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엄마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무언가를 이야기하진 않지만 엄마가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뭔가 도전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따라온다라는 건 저도 이미 겪었던 부분이라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 평생교육 디자이너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한번 입 밖으로 내뱉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